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장입니다. 20장 자바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바 네트워크 제가 앞에서 자바 IO 할 때도 설명드렸듯이 자바에 외부 입출력하는 장치입니다. 자바가 실제 지금처럼 많이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자바에서 제공하는 자바 네트워크 기능 때문에 지금 자바가 많이 사용되게 됐습니다. 이유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가 이제 90년도 초반이었습니다. 초반이었는데 그때 마침 자바도 같이 사용되었는데 인터넷이 네트워크 연동해서 어떤 기능을 구현하니까 인터넷이 나왔을 때 기존 다른 언어에서는 네트워크 기능이 없었는데 자바는 네트워크 기능이 있으니까 인터넷에 네트워크 기능을 구현하려고 하는 요구와 맞아떨어져서 그게 쭉 발전되어서 지금 자바가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바는 서버에서 어떤 작업을 구현할 때 자바를 이용해서 많이 구현합니다. 대표적인 게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바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능에 의해서 자바가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자, 20장에서 배우는 자바 네트워크 기능은 네트워크 관련 이론도 입문자가 당장 학습하기에는 세부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분량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제공하는 자바 네트워크 기능은 네트워크 관련된 개념이나 기능을 이용해서 미리 다 API 클래스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배우는 자바 네트워크 기능은 미리 자바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관련 API 기능에 학습한 후 그걸 이용해서 쉽게 예를 들어 채팅 프로그램이라든가 파일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기능을 구현하는 겁니다. 20장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연동 기능을 구현하면 여러분이나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면 별 무리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온라인 네트워크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한 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접속해서 사용하는 채팅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20장에서 배우는 네트워크 기능으로 구현해서 사용하면 접속하는 사용자가 점점 많아지면 부하가 걸려서 원하는 대로 빠르게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네트워크 연동 시 빠르게 연동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바 IO처럼 네트워크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20장에 자바 네트워크를 학습하고 난 다음에 자바 네트워크에 관련된 세부적인 이론이나 기능을 네트워크 관련 서적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학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1절에서는 자바 API 기능 사용 시 필요한 기본적인 네트워크 관련 이론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통신 정의입니다. 서버나 웹브라우저 같이 서로 다른 두 지점 간의 통신을 의미합니다. 자바에서의 네트워크 통신의 의미는 JVM과 JVM 사이의 통신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자바 네트워크 통신 구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컬이나 원격지 두 개의 다른 지점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일반적인 네트워크 통신입니다. 자, 근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컴퓨터에 두 개의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두 JVM 사이의 통신도 일종의 네트워크 통신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통신을 일컬을 때는 두 개 다른 지점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을 네트워크 통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네트워크 통신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IP 주소, 포트 번호, 프로토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IP 주소. 컴퓨터는 자신의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IP 주소를 이용해서 통신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컬과 원격지에 대해서 네트워크로 통신 시 로컬 PC든 원격지 PC든 통신하려고 하는 각각의 컴퓨터나 서버는 고유의 IP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네트워크 통신 시 IP 주소를 이용해서 통신하고자 하는 대상을 지정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IP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방법은 우리 현실에서도 각각의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휴대폰으로 통신 시 각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번호는 달라야 하듯이 자바 네트워크 통신에서도 각각의 통신하고자 하는 PC나 서버의 IP는 달라야 됩니다.
자, IP 주소의 특징입니다. 32비트 주소 체계를 이용해서 각 컴퓨터를 구분합니다. 8비트씩 네 부분으로 표시하고 0에서 255까지 표현 가능합니다. 32비트 주소 체계를 IPv4라고 합니다. 인터넷 나온 지도 거의 한 30년 정도가 되어서 IPv4에 해당되는 주소도 많이 사용되어져서 고갈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128비트 주소 체계인 IPv6가 등장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PC도 브라우저나 네트워크 게임 시 서버에 접속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므로 각각의 컴퓨터에 IP 주소를 가지고 통신합니다. 컴퓨터의 IP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IP config 명령 입력해서 엔터키 치면 로컬 컴퓨터에 할당된 IP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제 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IPv4 주소와 IPv6 주소 두 개가 다 할당되어 있습니다. 실수 없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메인 네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웹사이트에 대한 IP 주소에 매핑이 되는 이름을 도메인 네임 또는 호스트명이라고 합니다. 입력한 도메인 네임에 미리 IP 주소를 매핑해서 제공하는 서버를 DNS 서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서 게임을 하고자 할 때 프로그램 시작하면 접속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램 실행 시 자동으로 프로그램 내에 미리 IP 주소를 설정해서 서버에 접속하면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굳이 IP 주소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에서 예를 들어 포탈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쇼핑몰에 접근 시 일일이 IP 주소를 기억해서 접속하는 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를 들어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처럼 웹사이트의 IP 주소에 이해하기 쉬운 도메인 네임을 미리 매핑을 시켜놓고 DNS 서버에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자, 그런 후 예를 들어 네이버닷컴으로 접속한다 이럴 때 브라우저에서 바로 네이버 서버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DNS 서버에 접속해서 도메인 네임에 대한 IP 주소를 넣습니다. 얻어온 후 그 IP 주소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이버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도메인 네임을 이용해서 쉽게 서버에 접속해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DNS 서버 동작 방식입니다. 자, 쭉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트워크 통신의 구성 요소 포트 번호입니다. 서버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버가 실행되는 상태에서 유저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해서 브라우저의 웹페이지를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서버에서는 당연히 웹 서비스를 하는 웹 서버가 실행되면서 유저 브라우저에서 요청한 페이지에 대해서 웹 서버가 받아서 다시 브라우저로 웹페이지를 전송해서 브라우저에 해당하는 웹페이지를 표시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버에서 한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의 웹페이지를 서비스하는 웹 서버 또는 파일 업로드와 파일 다운로드를 하는 FTP 프로그램, 채팅 프로그램, 여러 개의 서버용 프로그램이 서버에서 실행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서버의 위치에 해당되는 IP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가 요청 시 실제 서버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서버에서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요청할지를 또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버에 실행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게 포트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서버에 요청 시 당연히 웹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의 포트 번호를 지정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포트 번호의 특징입니다. 포트 번호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서버에서 실행됩니다. 자, 컴퓨터 서버에서 여러 프로세스를 구분하는 번호입니다. 포트 번호는 0에서 65,535까지 할당할 수 있으며 0에서 1023까지는 시스템에서 미리 사용하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미리 할당된 포트 번호들입니다. HTTP는 브라우저에서 웹 서비스 요청 시 사용하는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이 HTTP에 할당된 포트 번호는 80입니다. HTTPS는 HTTP 서비스 시 암호화해서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할당된 포트 번호는 443입니다. FTP 프로그램은 파일 전송 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1입니다. 텔넷은 23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용 프로그램은 미리 다 포트 번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실습하겠지만 우리가 만드는 채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023 이후에 숫자를 할당해서 포트 번호를 할당합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통신의 세 번째 구성 요소 프로토콜입니다. 자, 컴퓨터 간의 정보 전달 시 정보를 전달하는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원격지에 있는 두 개의 컴퓨터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우리 현실에서도 예를 들어 한국인과 미국인이 대화를 한다. 자, 이랬을 때 당연히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한쪽이 다른 쪽 언어를 사용해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미국말을 하든가 아니면 미국인이 한국말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지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컴퓨터 사이에서도 네트워크 통신 시 지정한 규칙에 의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달받아야지 정확하게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통신 시 정보를 전달하는 규칙이 프로토콜입니다. 자, 프로토콜의 정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규약입니다. 상호간의 접속 방식, 데이터 형식, 오류 검출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토콜도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HTTP, HTTPS, FTP, TCP/IP, UDP 등등등 네트워크 프로토콜도 종류가 많습니다. 포트 번호할 때도 HTTP, FTP 이런 식으로 단어를 쓰는데 그 HTTP는 브라우저에서 웹 서비스 시 웹 서버와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여기 있듯이 HTTPS는 HTTP 통신을 암호화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킹이나 이런 이슈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는 HTTP 방식으로 브라우저와 서버에 있는 웹 서버와 통신을 했는데 해킹이나 이런 위험이 증가하니까 이제 통신 시 HTTP 이 프로토콜을 암호화해서 통신하는 규약이 HTTPS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HTTPS 방식으로 통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해서 통신을 해야지 좀 더 해킹에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HTTPS 방식으로 통신을 많이 합니다. 간단하게 프로토콜이 뭔가 종류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 프로토콜의 세부 기능도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는 네트워크 통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데 여러분들이 20장에 나오는 네트워크 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반드시 네트워크 관련 서적이나 과정을 이용해서 좀 더 네트워크 기능에 대해서 학습해 줘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프로그램은 네트워크와 연동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게 필수니까 네트워크 연동과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배우는 네트워크 기능을 구현하면 인원이 적거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 레벨에서 어떤 기능을 구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동시 접속하는 사용자가 점점 많아지면 딜레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꼭 네트워크 관련 이론을 숙지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 절에서는 실제 자바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관련 API 기능에 대해서 학습한 후 실습해 보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PC의 IP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 실행한 후 IP config 입력해서 엔터 치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PC의 IP 주소를 출력해 줍니다. 제 PC 같은 경우에는 IPv4 주소하고 IPv6 주소 둘 다 할당되어 있습니다. 지금 IPv4 주소는 4자릿수로 표시가 됩니다. IPv6 주소 표시가 됩니다. 각각의 PC에 부여된 IP 주소를 통해서 다른 원격지 PC나 아니면 서버와 네트워크 통신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 자바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에서 네트워크 통신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에서 네트워크 기능은 소켓을 이용해서 두 자바 프로그램의 네트워크 기능을 구현합니다. 자, 자바 소켓 통신 정의입니다. 소켓 기능을 이용하면 프로그래머는 네트워크 관련 지식을 상세하게 모르더라도 쉽게 네트워크와 연동해서 데이터를 송수신, 즉 네트워크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자바 소켓 통신 원리입니다. 자, 소켓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전구를 갈아 끼울 때 전구를 사서 소켓에 끼우면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소켓이라는 의미는 일종의 최말단에서 프로그램이 연동하는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네트워크 기능은 여러 개의 복잡한 계층 구조에 대해서 전송 시 각각의 계층 구조를 거치면서 데이터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패킷으로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 후 다시 수신하는 책에서 반대로 거치면서 원래의 데이터를 복원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 통신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개총 구조는 TCP/IP 개총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자바에서는 그런 복잡한 TCP/IP나 UDP 이런 프로토콜을 모르더라도 자바에서 제공하는 뒤에서 이제 배웁니다. 자바에서 제공하는 소켓 API 클래스를 이용하면 쉽게 자바 프로그램 사이에 네트워크 통신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소켓 클래스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장에서는 기본적인 자바 네트워크 기능을 알아보고 구현하는데 장기적으로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TCP/IP 개총 구조, UDP 프로토콜도 똑같이 개총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프로토콜에서 각각의 개칭하는 기능이나 네트워크 관련된 이론을 장기적으로 학습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바에서는 소켓 클래스에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네트워크 통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자바 네트워크 통신 구현 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관련 클래스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클래스는 inet 어드레스 클래스입니다. 자바 네트워크 기능 구현 시 우리 앞에서 살펴본 네트워크 통신 구성 요소 IP 주소나 호스트명 그리고 포트 번호를 직접 세팅하거나 아니면 그런 정보를 조회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런 IP 주소 호스트명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클래스가 inet 어드레스 클래스입니다. inet 어드레스 클래스는 IP 주소 또는 호스트명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inet 어드레스에 직접 IP 주소나 호스트명을 세팅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적 메소드를 이용해서 inet 어드레스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inet 어드레스 객체를 넣는 inet 어드레스의 정적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inet 어드레스의 IP 주소나 호스트명 세팅해서 그 IP 주소나 호스트명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는 inet 어드레스 클래스의 객체를 얻는 방법은 inet 어드레스 클래스에 있는 정적 메소드를 이용해서 얻습니다. 자, 보면 getByName 메소드입니다. 호스트명과 IP 주소 저장 후 리턴합니다. getByAddress 메소드입니다. IP 주소 저장 후 객체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메소드 호출하면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IP 주소나 호스트명을 메소드 인저를 전달해서 그 IP 주소나 호스트명을 가지고 있는 inet 어드레스 객체를 리턴합니다. 자, 매개元素가 두 개인 getByAddress 메소드를 호출하면 호스트명과 IP 주소를 동시에 세팅해서 inet 어드레스 객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getLocalHost 메소드를 호출하면 localhost IP 주소를 저장 후 inet 어드레스 객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getLoopback 어드레스 메소드 호출하면 loopback IP 주소를 저장 후 리턴합니다. loopback IP 주소는 모든 PC에 127.0.0.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oopback IP 주소는 주로 테스트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IPv4 체제에서는 127.0.0.1인데 IPv6에서는 loopback IP 주소는 1입니다. 자, getAllByName 메소드 호출해서 호스트명을 인자로 전달하면 호스트명에 대한 모든 IP 주소를 배열로 저장 후 리턴합니다.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접속하는 접속자 수가 많으니까 달랑 서버 한 개만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서버를 운영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네이버닷컴에 대한 매핑된 IP 주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호스트명에 매핑되어 있는 IP 주소를 얻을 때 getAllByName 메소드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inet 어드레스의 IP 주소 관련 메소드입니다. inet 어드레스 클래스는 자신이 저장한 IP 주소와 호스트명에 대한 정보를 메소드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정적 메소드 호출 시 호스트명이나 IP 주소를 inet 어드레스 객체를 얻어와서 inet 어드레스 객체에 저장된 IP 주소나 호스트명을 메소드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getAddress 메소드 호출하면 inet 어드레스 객체가 저장하고 있는 IP 주소를 바이트 타입 배열로 리턴 받을 수 있습니다. getHostAddress 메소드는 inet 어드레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IP 주소를 문자열로 리턴합니다. getHostName 메소드는 호스트명을 문자열로 리턴합니다. 이제 reachable 메소드를 호출하면 핑 명령과 같이 지정한 IP 주소 또는 호스트명에 대해서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핑 명령어 사용 시 뒤에 IP 주소나 호스트명을 지정해서 핑 명령어를 실행하면 지정한 IP 주소나 호스트명에 대해서 지금 실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걸 inet 어드레스 클래스의 isReachable 메소드가 제공합니다. 실습 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inet 어드레스 객체 얻는 실습 코드입니다. 자, 메인 메소드 지금 네트워크 연동해서 기능을 구현하니까 반드시 예열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inet 어드레스 객체 생성하고 있습니다. inet 어드레스 객체는 동일한 클래스에 있는 정적 메소드를 이용해서 객체 생성합니다. inet 어드레스.getByName 메소드 호출하면서 호스트명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oracle.com. 자, oracle.com 호스트명을 지정해서 객체 생성해서 oracle.com 호스트명과 해당 호스트명에 대한 IP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inet 어드레스 객체 생성 후 동일 타입 참조 변수 addr1에 대입합니다. 두 번째 inet 어드레스 객체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getByAddress 메소드 호출하면서 바이트 타입 배열에 직접 IP 주소를 세팅해서 inet 어드레스 객체 얻어서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inet 어드레스 클래스의 정적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호스트명이나 아니면 프로그래머가 직접 IP 주소를 지정해서 inet 어드레스 클래스 객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두 개인 getByAddress 메소드 호출하면서 호스트명과 IP 주소를 동시에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프린트LN 메소드를 이용해서 참조 변수에 접근하면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inet 어드레스 클래스 객체의 toString 메소드를 자동 호출해서 각각의 inet 어드레스 클래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호스트명과 IP 주소를 출력합니다. 자, addr1이 가리키고 있는 inet 어드레스 클래스 객체는 호스트명이 oracle.com입니다. 그리고 oracle.com에 대한 IP 주소도 같이 출력합니다. addr2는 직접 세팅한 IP 주소를 출력합니다. addr3은 직접 세팅한 호스트명과 IP 주소를 동시에 출력합니다. 자, local IP와 loopback IP 얻는 코드입니다. 정적 메소드 getLocalHost 메소드 호출하면 로컬 컴퓨터의 IP 주소를 저장 후 리턴합니다. getLoopback 어드레스 메소드 호출하면 로컬 컴퓨터의 loopback 어드레스를 리턴합니다. 자, loopback 어드레스는 127.0.0.1입니다. 그리고 loopback IP 주소에 대한 호스트명을 동일하게 리턴합니다. 호스트명은 localhost입니다. getLocalHost 메소드 호출 시 리턴된 값 출력해보면 로컬 컴퓨터명과 로컬 컴퓨터가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를 출력합니다. 자, loopback 어드레스 메소드 호출한 결과는 localhost 호스트명과 127.0.0.1이 출력됩니다. 하나의 호스트에 대해서 여러 개의 IP를 얻는 메소드입니다. getAllByName 메소드 호출하면서 naver.com을 전달하면 naver.com 호스트명에 대한 모든 IP를 얻어와서 이번에는 inet 어드레스 타입 배열에 리턴합니다. toString 메소드 호출해서 출력하면 naver.com에 대한 IP 주소가 차례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inet 어드레스 클래스는 네트워크 통신 시 사용되는 IP 주소나 호스트명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클래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inet 어드레스 클래스에 정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inet 어드레스 객체에 저장된 호스트명이나 IP 주소를 얻는 예제입니다. 호스트명과 먼저 IP 주소 얻는 메소드 사용법입니다. 방금 앞에서 본 것처럼 inet 어드레스 클래스의 getByName 메소드 이용해서 oracle.com 호스트명에 대해서 호스트명과 IP 주소를 저장하는 inet 어드레스 클래스 객체 생성해서 addr1 참조 변수가 가리킵니다. 자,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getAddress 메소드 호출하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inet 어드레스 객체의 IP 주소, 즉 oracle.com에 대한 IP 주소를 넣습니다. IP 주소가 4개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4개의 정수를 바이트 타입 배열 요소에 저장을 합니다. 지금 각각의 주소값이 바이트 타입 배열에 저장되니까 자, 바이트 타입은 표현 범위가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턴되는 IP 주소 값이 128보다 크면 음수로 리턴이 됩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보면 오라클.com에 대한 IP 주소를 리턴합니다. 리턴하는 형식을 보면 지금 바이트 타입 데이터로 저장 시 세 번째 주소값이 마이너스 94입니다. 그러니까 128을 넘는 주소값이 리턴되니까 음수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IP 주소값을 얻고 싶을 때 get host address 메서드를 이용하면 4개의 정수로 이루어진 IP 주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출력하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마이너스 94에 해당되는 값이 161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트 타입 배열의 저장 시 128보다 큰 정수값은 오버플로가 발생해서 음수로 저장이 됩니다. 자, 호스트명만 얻고 싶을 때 get host name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출력하면 oracle.com이 출력이 됩니다.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호스트 네임이나 IP 주소에 대해서 핀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 이럴 때는 is reachable 메서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2000을 인자로 전달했으니까 2000이니까 2초입니다. 최대 2초 동안 oracle.com에 대해서 응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 결과는 true입니다. IP 주소나 호스트명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inet address 클래스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inet address 테스트. 네트워크 연동 시 반드시 예체를 해줘야 됩니다. 정적 메소드 호출해서 inet address 객체를 생성합니다. get by name 메소드 호출하면서 oracle.com 호스트명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oracle.com 호스트명과 해당 호스트명에 대한 IP 주소를 저장한 inet address 클래스 객체 생성 후 참조 변수에 리턴합니다. get by address 정적 메소드 호출해서 직접 IP 주소를 세팅해서 inet address 클래스 객체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2개인 get by address 메소드 호출해서 호스트명과 IP 주소를 동시에 세팅해서 inet address 객체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참조 변수 값을 출력하면 가리키고 있는 inet address 클래스 객체에 toString 메소드 호출해서 저장하고 있는 호스트명과 IP 주소를 차례대로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호스트명과 IP 주소를 출력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PC의 호스트명과 IP 주소를 얻을 때 get localhost 정적 메소드 호출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get loopback address 메소드 호출하면 loopback IP 주소와 localhost loopback 호스트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조 변수 출력해 보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IP 주소하고 호스트명은 컴퓨터 이름을 출력해 줍니다. inet address 클래스의 정적 메소드를 이용해서 호스트명이나 아니면 IP 주소를 이용해서 inet address 클래스 객체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inet address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inet address 객체가 가지고 있는 호스트명이나 IP 주소를 얻는 예제입니다. inet address 메소드 테스트. 자, 이번에는 실행 시 핀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IO exception도 예체를 해줘야 됩니다. 자, inet address 클래스의 get by name 정적 메소드를 이용해서 oracle.com 인자로 전달하면 oracle.com 호스트명과 호스트명에 대한 IP 주소를 저장하는 inet address 클래스 객체를 생성해서 addr1 참조 변수가 가리킵니다. 자, 참조 변수를 통해서 get address 메소드 호출하면 inet address 객체가 가지고 있는 IP 주소를 리턴 받습니다. 바이트 타입 배열을 저장합니다. 자, 바이트 타입 배열이니까 리턴되는 4개의 주소 값에 대해서 128보다 크면 오버플로가 발생해서 음수로 저장됩니다. 자, 실행하면 오라클 홈페이지에 IP 주소가 출력이 됩니다. 지금 음수로 출력되는 이유는 세 번째, 네 번째 주소 값이 128보다 크기 때문에 음수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4개의
정수 형식으로 주소값을 출력하고 싶을 때 get host address 메소드를 이용하면 4개의 주소값을 문자열 형식으로 리턴합니다. 자, 출력하면 자, 이번에는 일반적 형식의 IP 주소를 출력합니다. 호스트명을 출력하고 싶다. get host name 메소드를 호출해서 호스트명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자, 실행하면 oracle.com 출력이 됩니다. 지금 호스트명이나 IP 주소가 응답 가능한가 그 여부를 알고 싶을 때 is reachable 메소드를 이용해서 응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면 true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oracle.com 오라클 사이트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inet address 클래스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inet address가 이용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단톡방에서 사용자가 새로 접속했을 때 접속한 사용자의 IP 주소가 표시되는 경우를 봤을 겁니다. 접속한 사용자의 IP 주소를 알고 싶을 때 inet address 클래스를 이용하면 접속자의 IP 주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 소켓 통신에 관련된 API 클래스 중에 소켓 어드레스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학습한 inet address 클래스는 살펴봤듯이 IP 주소와 호스트명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소켓 통신 구성 요소 중에 포트 번호도 있었습니다. inet address 클래스는 포트 번호는 관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소켓 어드레스 클래스는 inet address 클래스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포트 번호 관리 기능도 함께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inet address 클래스는 IP 주소나 호스트명만 관리할 수 있었는데 소켓 어드레스 클래스는 추가해서 포트 번호까지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소켓 어드레스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실제 구현은 하이 클래스인 inet 소켓 어드레스 클래스를 사용해서 포트 번호를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코드에서 객체 생성해서 사용하는 클래스는 inet 소켓 어드레스 클래스입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inet 소켓 어드레스 클래스의 생성자들입니다. inet 소켓 어드레스 클래스는 포트 번호까지 관리할 수 있으니까 생성자의 매개 변수에 포트 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성자를 보면 호스트명과 포트 번호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생성자를 보면 매개 변수 타입이 inet address 클래스 타입입니다. 여기 지금 붙었는데 여기 오타입니다. addr 매개 변수 타입이 inet address 클래스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생성자 호출하면서 앞에서 학습한 inet address 클래스 객체를 생성자 매개 변수로 전달해서 inet address 클래스 객체로 IP 주소나 호스트명 관리하고 포트 번호는 따로 지정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inet 소켓 어드레스 제공하는 주요 메소드입니다. get address 메소드. 지정된 IP 주소를 inet address 타입으로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렸듯이 inet 소켓 어드레스 클래스는 inet address 클래스의 기능에 대해서 포트 번호 관리 기능도 추가했으니까 get address 메소드 호출하면 inet 소켓 어드레스 가지고 있는 inet address 클래스 타입 객체를 리턴해서 따로 IP 주소 관련된 기능을 하는 inet address 객체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getPort 메소드, 포트 번호를 정수 타입으로 리턴 받습니다. getHostName 메소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호스트명을 문자열로 리턴 받습니다. 자, 실제 사용 예제입니다. inet address 클래스의 getByName 메소드 이용해서 호스트명 지정해서 inet address 클래스 객체를 얻어서 addr1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자, 포트 변수 선에서 9999를 초기합니다. inet 소켓 어드레스 객체 생성합니다. 생성하면서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다. 변수 포트를 지정했으니까 첫 번째 생성한 inet 소켓 어드레스 객체의 포트 번호는 9999입니다. 두 번째 inet 소켓 어드레스 객체 생성하면서 첫 번째 매개 변수로는 oracle.com 호스트명을 지정하고 두 번째는 변수 폰트를 인자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inet 소켓 어드레스 객체 생성하면서 호스트명은 oracle.com으로 지정이 되고 포트 번호는 9999가 지정이 됩니다. 세 번째 inet 소켓 어드레스 객체 생성하면서 addr1 참조 변수를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합니다. addr1은 앞에서 생성한 inet 어드레스 객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자 매개 변수로 inet 어드레스 객체를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변수 포트를 포트 번호로 지정합니다.
자, 3개의 참조 변수의 값을 차례대로 콘솔로 출력합니다. 첫 번째 inet 소켓 어드레스 객체에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포트 번호만 지정했기 때문에 9999 포트 번호만 출력이 됩니다. 호스트명과 IP 주소는 다 0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inet 소켓 어드레스 객체에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호스트명 oracle.com 그리고 오라클 사이트의 IP 주소를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지정한 포트 번호 9999를 출력합니다. 세 번째 inet 소켓 어드레스 객체에 toString 메소드 호출하면 addr1이 가리키고 있는 inet 어드레스 객체에 호스트명과 IP 주소를 출력합니다. oracle.com입니다. 자, 그리고 오라클 사이트의 IP 주소, 자, 포트 번호 9999를 출력합니다. inet 소켓 어드레스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IP 주소나 호스트명, 포트 번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inet 소켓 어드레스 클래스에 get 어드레스 메소드 호출하면 ISA2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inet 소켓 어드레스 객체에 inet 어드레스 클래스 객체를 넣습니다. 그걸 동일 타입 변수 ina에 대입합니다. 자, ina 출력하면 inet 어드레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호스트명하고 IP 주소를 출력합니다. 호스트명이 oracle.com이니까 oracle.com 오라클 사이트에 IP 주소를 출력합니다. INA 참조 변수에 getHostName 호출하면 oracle.com을 출력합니다. ISA2 참조 변수에 getHostName 메소드 호출하면 ISA가 inet 소켓 어드레스 타입 참조 변수니까 getHostName 메소드 호출하면 동일하게 oracle.com을 출력합니다. iSocket 어드레스 클래스는 앞에 설명드렸듯이 inet 어드레스 클래스의 기능을 그대로 상속받기 때문에 inet 어드레스 클래스의 getHostName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inet 소켓 어드레스 클래스에서는 포트 번호도 관리할 수 있으니까 inet 소켓 어드레스 클래스에서만 제공하는 getPort 메소드 호출해서 지정한 포트 번호를 출력합니다. 9999를 출력합니다. 포트 번호 관리 기능을 추가한 inet 소켓 어드레스 클래스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2 패키지 생성합니다. inet 소켓 어드레스 테스트 먼저 예처를 해줍니다. 자바 네트워크 기능을 하는 API 클래스들은 java.net 패키지에 위치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inet 어드레스 클래스 객체를 정적 메소드를 이용해서 생성합니다. getByName 메소드 호출하면서 oracle.com 호스트명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호스트명과 호스트명에 해당되는 IP 주소를 저장한 inet 어드레스 객체가 생성해서 참조 변수가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포트 번호로 사용할 변수 포트를 선언 후 9999로 초기합니다. inet 소켓 어드레스 객체를 생성합니다. 매개 변수가 한 개인 inet 소켓 어드레스 생성자 호출하면서 변수 포트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inet 소켓 어드레스 객체 생성하면서 포트 번호만 지정합니다. IP 주소나 호스트명은 지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inet 소켓 어드레스 객체 생성하면서 이번에는 호스트명하고 포트 번호를 동시에 지정합니다. 세 번째 inet 소켓 어드레스 객체 생성하면서 addr1 참조 변수를 생성자 매개변수 인자로 전달합니다. addr1이 inet 어드레스 객체를 가리키니까 inet 어드레스 객체를 이용해서 inet 소켓 어드레스 객체 생성 시 호스트명과 IP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 번호를 따로 지정해 줍니다. 각각의 참조 변수를 println으로 전달해서 toString 메소드 호출해 보면 첫 번째 참조 변수 ISA1이 가리키고 있는 inet 소켓 어드레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호스트명과 IP 주소는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0을 출력합니다. 포트 번호만 출력합니다. 두 번째 inet 소켓 어드레스 객체의 호스트명과 IP 주소는 oracle.com과 해당 사이트의 IP 주소를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포트 번호를 출력합니다. 세 번째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inet 소켓 어드레스 객체의 호스트명과 IP 주소를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포트 번호도 출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inet 소켓 어드레스 클래스 제공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inet 소켓 어드레스가 가지고 있는 IP 주소, 호스트명, 그리고 포트 번호를 얻는 기능입니다.
inet 소켓 어드레스에 get 어드레스 메소드 호출하면 inet 소켓 어드레스가 가지고 있는 호스트명과 IP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inet 어드레스 객체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inet 소켓 어드레스 클래스는 inet 어드레스 클래스를 그대로 상속받으면서 포트 번호 관리 기능도 추가된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get 어드레스 메소드 호출하면 inet 어드레스 클래스의 기능만 얻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걸 inet 어드레스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 ina에 대입합니다. ina 참조 변수를 프린트LN으로 출력하면 호스트명과 IP 주소만 넣습니다. ina에 get hostname 메소드 호출하면 호스트명만 얻습니다. isa2에 get hostname 메소드 호출하면 똑같이 호스트명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isa2 참조 변수의 타입은 inet 소켓 어드레스니까 inet 소켓 어드레스의 get hostname 메소드는 그대로 inet 어드레스의 get hostname 메소드와 동일합니다. 똑같이 오라클.com을 출력합니다. inet 소켓 어드레스는 포트 번호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했으니까 getPort 메소드 호출하면 isa2가 가리키고 있는 inet 소켓 어드레스의 포트 번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inet 소켓 어드레스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inet 소켓 어드레스 클래스는 inet 어드레스 클래스의 기능을 그대로 상속받으면서 포트 번호 관리하는 기능도 추가된 클래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자바 프로그램에서 원격지에 접속해서 원격지와 데이터 통신하는 소켓 클래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격지에 접속 요청 후 원격지와 데이터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클래스입니다. 전 시간에 자바 소켓 통신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바에서는 프로그램 입장에서 복잡한 네트워크 관련 기능을 알 필요 없이 바로 소켓을 이용해서 원격지와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소켓 클래스 객체 생성 시 IP 주소와 포트1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 소켓 통신 기능은 소켓 클래스를 이용해서 구현합니다. 소켓 클래스 객체 생성 시 IP 주소와 포트1을 생성자 매개 변수로 전달하면 객체 생성 시 바로 IP 주소에 있는 포트1호를 사용하고 있는 원격지의 프로그램과 바로 연결해서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소켓 클래스의 생성자들입니다. 소켓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 호출 시 소켓 클래스 객체만 생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소켓 클래스 생성자는 소켓 클래스 객체 생성 시 IP 주소하고 포트1호를 지정합니다. 즉, 소켓 클래스 객체 생성 시 지정한 IP 번호에 포트1에 해당되는 원격지 프로그램과 소켓 클래스 객체 생성 시 바로 연결됩니다. 근데 기본 생성자 호출해서 소켓 클래스 객체 생성했을 때는 바로 연결하지 않고 소켓 클래스의 주요 메소드 중에 커넥트 메소드를 통해서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지정해서 연결할 때 소켓 클래스 객체만 생성해서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소켓 생성자는 첫 번째 매개 변수 타입이 inet 어드레스 클래스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inet 어드레스 클래스 앞에서 학습했습니다. IP 주소 또는 호스트명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로는 포트1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소켓 클래스로 원격지와 연결 시 inet 어드레스가 가지고 있는 IP 주소나 호스트명에 해당되는 원격지에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지정된 포트1으로 연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소켓 생성자입니다. 보면 호스트명을 직접 지정해 줘도 됩니다. 호스트명이나 아니면 IP 주소를 직접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연결할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다. 네 번째 소켓 클래스 생성자입니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원격지의 호스트명, 원격지의 포트명을 지정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로컬의 IP 주소와 로컬의 포트 번호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켓 생성자처럼 명시적으로 지정해 주지 않으면 소켓 클래스 객체 생성 시 JVM이 로컬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IP 주소와 이메일 포트 번호를 할당해서 소켓 클래스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그러니까 소켓 클래스 객체 생성 시 로컬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JVM이 알아서 지정해 줍니다. 네 번째 소켓 생성자에서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로컬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소켓 클래스의 메소드 기능입니다. 바인드 메소드, 매개값으로 전달된 IP 주소를 소켓에 할당합니다.
자, 커넥트 메소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매개 값으로 전달된 IP 주소나 호스트명을 이용해서 서버에 소켓을 연결합니다. 매개 변수가 두 개인 커넥트 메소드입니다. 실제 원격지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을 소켓 클래스가 수행합니다. 자,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제가 자바 iOS도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에 데이터 입출 역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입력받습니다. get input 스트림 호출해서 네트워크로 데이터 입력 시 사용할 인풋 스트림 객체를 넣습니다. get output 스트림 메스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로 출력 시 사용할 output 스트림 객체 얻습니다. get inet 어드레스 메소드 호출 시 inet 어드레스 객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get local 어드레스 메소드 호출하면 로컬 주소를 저장한 inet 어드레스 객체를 얻습니다. get local 포트 메소드 호출하면 소켓이 사용하는 로컬 포트 번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습 시 사용해 보겠습니다. 소켓 클래스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new 소켓 기본 생성자 호출해서 소켓 객체 생성합니다. 지금 매개 변수로 어떠한 IP 주소나 포트 번호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체 생성 시 소켓 클래스 객체만 생성합니다. 생성 후 소켓 1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소켓 클래스에 get inet 어드레스 메소드 호출해서 연결할 원격지의 IP 주소를 출력합니다. 지금 소켓 객체 생성 시 어떠한 IP와 포트 번호를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출력해보면 IP 주소는 느리고 소켓 1 변수로 get 포트 메소드 호출하면 지금 포트 번호를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0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켓 객체만 생성 시 소켓 클래스 제공하는 커넥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필요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커넥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new isocket 어드레스 객체 생성하면서 연결할 원격지의 oracle.com입니다. 자, 그리고 포트 번호를 지정해서 커넥트 메소드로 오라클 사이트에 80 포트로 연결합니다. get inet 어드레스하고 포트 번호를 출력하면 inet 어드레스는 연결 시 설정한 호스트명이 oracle.com 그리고 오라클 사이트에 대한 IP 주소, 커넥트 메소드 호출 시 지정한 포트 번호를 출력합니다. 두 번째, 소켓 클래스 객체 생성자 호출 시 이번에는 호스트명과 포트 번호를 명시적으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호스트명은 oracle.com이고 연결할 포트 번호는 80입니다. 소켓 객체 생성 시 첫 번째 매개 변수로는 연결할 호스트명이나 IP 주소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켓 객체에 지정한 연결할 원격지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출력합니다. oracle.com, 오라클 사이트에 대한 IP 주소와 소켓 객체 생성 시 지정한 포트 번호 80을 출력합니다. 소켓 2 참조 변수로 get local 어드레스 메소드와 get local 포트 메소드 호출해서 로컬 IP 주소와 로컬 포트 번호를 출력합니다. 지금 두 번째 소켓 객체 생성 시 로컬 어드레스와 로컬 포트 번호는 설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켓 객체 생성 시 JVM이 로컬에서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임의로 할당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PC에 IP 주소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VM이 임의로 할당한 포트 번호 58,758을 출력합니다. 세 번째 소켓 객체 생성합니다. 자, 이번에는 원격지의 호스트명, 접속할 포트 번호,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로컬의 호스트명,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다. 9999번을 지정했습니다. 자, 원격지의 호스트명과 IP 주소를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원격지에 연결할 포트 번호를 출력합니다. 자, oracle.com입니다. 지정한 포트 번호 80을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로컬 어드레스와 로컬 포트 번호를 출력합니다. 출력해보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PC의 IP 주소 그리고 소켓 객체 생성 시 명시적으로 지정한 로컬 포트 번호 9999를 출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소켓 객체 생성 시 연결할 원격지의 IP 주소를 inet 어드레스 클래스에 있는 get by name 메소드를 이용해서 호스트명으로 IP 주소 얻어와서 소켓 객체 생성 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소켓 객체로 원격지에 연결하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소켓 객체 생성 시 호스트명이나 IP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소켓 객체처럼 get by name 정적 메소드 호출해서 해당 호스트명에 대한 IP 주소를 얻어와서 연결하는 방법도 있다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소켓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켓 클래스 실제 원격지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직접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소켓 클래스는 주로 클라이언트에서 원격지, 대부분의 원격지는 서버입니다. 서버에 연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럼 소켓 클래스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3 패키지 생성합니다. 소켓 테스트, 뉴 소켓, 소켓 클래스 기본 생성자로 소켓 클래스 객체 생성합니다. 소켓 1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get inet address 메소드와 get port 메소드를 이용해서 첫 번째 소켓 객체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출력합니다. 지금 소켓 객체 생성 시 어떠한 IP 주소나 포트 번호를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하면 IP 주소는 느리고 포트 번호는 0을 출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 생성자로 소켓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는 소켓 클래스에 있는 커넥트 메소드로 연결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첫 번째 소켓 객체에 커넥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원격지에 연결합니다. 지금 매개 변수로 inet 소켓 어드레스 객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할 원격지의 호스트명 oracle.com입니다. 그리고 80 포트로 연결합니다. 커넥트 메소드 호출로 첫 번째 소켓 객체의 IP 주소 정보와 포트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실행해 보면, 자, 이번에는 연결할 원격지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명은 oracle.com입니다. 그리고 연결할 포트 번호는 80입니다. 두 번째 소켓 객체 생성합니다. 자, 두 번째 소켓 객체는 생성 시 바로 연결할 호스트명이나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연결할 포트 번호 80을 지정합니다. 두 번째 소켓 객체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소켓 객체 생성 시 바로 연결할 IP 주소 또는 호스트명과 포트 번호를 바로 지정해서 소켓 객체 생성 시 바로 연결합니다. 두 번째 소켓 객체의 IP 주소와 포트 정보를 출력합니다. 실행하면 똑같이 연결할 원격지는 오라클 사이트입니다. 연결할 포트 번호는 80입니다. 두 번째 소켓 객체 로컬 IP 주소와 로컬 포트 번호를 출력합니다. 자, 두 번째 소켓 객체 생성 시 특별히 로컬 IP 어드레스와 로컬 포트를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정해 주지 않으면 JVM이 자동으로 로컬 IP 주소를 알아서 IP 주소를 세팅하고 포트 번호는 JVM이 임의로 할당합니다. 출력 결과를 보면 로컬 IP 주소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IP 주소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로컬 포트 번호는 JVM이 소켓 객체 생성 시 임의로 할당한 54,289번입니다. 자, 세 번째 소켓 객체 생성 시 연결할 원격지의 호스트명 또는 IP 주소 그리고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매개 변수에 로컬 IP 주소와 로컬 포트 번호를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로컬 포트 번호는 9999입니다. 자, 원격지 IP 주소와 포트 번호, 로컬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출력합니다. 실행하면 명시적으로 지정한 대로 각각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출력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소켓 객체 생성하면서 이번에는 inet 어드레스의 get by name 정적 메소드 이용해서 get by name 호출 시 전달한 호스트명에 대한 IP 주소를 DNS에서 얻어와서 80 포트로 원격지에 연결합니다. 31행과 32행처럼 소켓 객체 생성해서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20행과 21행에 있는 것처럼 소켓 객체 생성하면서 호스트명, 포트 번호 또는 원격지 IP 주소, 포트 번호로 연결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31행과 32행처럼 소켓 객체 생성 시 먼저 inet 어드레스에 get by name 메소드 이용해서 지정한 호스트명에 대해서 DNS 서버에서 IP 주소 얻어와서 지정한 포트 번호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직접 원격지에 IP 주소와 포트 번호로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켓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소켓 클래스는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원격지, 대부분의 원격지는 서버입니다. 원격지에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클라이언트에서 연결 요청 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한 연결을 처리하는 서버 소켓 클래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클라이언트에서 원격지에 접속 요청 시 사용하는 소켓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켓 클래스는 주로 클라이언트 쪽에서 원격지에 접속 요청 시 사용합니다. 반면에 클라이언트가 접속 요청하는 대부분의 원격지는 서버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이런 식으로 소켓 클래스를 이용해서 접속 요청했을 때 서버에서 접속 요청을 처리하는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서버 소켓 클래스입니다. 클라이언트 요청 처리를 하는 서버 기능을 수행합니다. 서버 소켓 클래스의 주요 생성자들입니다. 기본 생성자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요청 시 우리 앞에서 학습한 것처럼 접속 요청 시 필요한 정보가 IP 주소, 그리고 서버에서 실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요청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포트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실행되는 서버 소켓 클래스 객체는 반드시 포트 번호가 필요합니다. 서버 소켓 클래스 객체 생성 시 포트 번호를 지정하는 행위를 바인딩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버 소켓 기본 생성자 호출 시 포트 번호를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인딩 되지 않은 서버 소켓 객체를 생성합니다. 바인딩 되지 않은 서버 소켓 객체를 생성하면 클라이언트에서 포트 번호로 지정해서 요청하면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 생성자로 서버 소켓 객체 생성하면 반드시 서버 소켓 클래스의 바인드 메시지를 이용해서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IP 번호는 주로 서버에서 사용하는 자신의 IP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포트 번호를 지정하는 과정을 바인딩 한다고 합니다. 포트 번호를 서버 소켓 객체에 바인딩을 해줘야지 비로소 클라이언트가 해당 포트 번호로 요청 시 서버 소켓이 연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서 서버 소켓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따로 뒤에 바인드 메시지를 이용해서 포트 번호를 바인딩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서버 소켓 객체는 바로 생성하면서 포트 번호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 소켓 객체 생성 시 바로 생성하자마자 바인딩이 되니까 클라이언트는 바로 지정한 포트 번호에 대해서 요청 시 서버 소켓 객체가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서버 소켓 생성자는 포트 번호와 백로그를 지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백로그는 서버 연결 시 최대 대기 개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대량으로 접속 시 서버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큐를 만들어서 접속을 대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게 백로그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트 번호만 지정해서 서버 소켓 객체 생성하면 기본 대기 개수가 50개입니다. 그러니까 50명 이상 요청 시 서버 소켓 자체에 50명까지 접속 요청을 대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버 소켓 객체 생성자 호출 시 백로그 개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서버 소켓 생성자는 서버 소켓 객체 실행 시 실행하는 서버의 IP 주소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서버 소켓 클래스의 주요 메서드들입니다. accept 메서드, 주기적으로 외부에서 서버 소켓 연결 요청을 감시하고 연결 요청 시 연결 후 소켓 객체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버 실행 시 서버 소켓 객체 생성해서 주기적으로 클라이언트에 요청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메서드가 accept 메서드입니다. accept 메서드는 다음 시간에 학습하는 소켓과 서버 소켓 클래스의 통신 시 사용해 보겠습니다. 바인드 메서드, 서버 소켓 객체 포트 번호를 바인딩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is bound 메서드, 서버 소켓 객체가 특정 포트로 지금 바인딩된 상태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 생성자 호출하면 아직 바인딩이 안 됐기 때문에 is bound 메서드 호출하면 false가 출력됩니다. 요청한 클라이언트와 서버 소켓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 get input stream, get output stream 메서드 호출해서 데이터 입출력 시 사용할 input stream, output stream을 리턴합니다. 그리고 get inet 어드레스 메서드 호출하면 서버 소켓이 사용하는 IP 주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get local socket 어드레스 메서드 호출하면 로컬 주소를 리턴합니다. get local port 서버 소켓이 사용하는 로컬 포트 번호를 얻습니다. 클로즈 메서드 호출하면 서버 소켓을 메모리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서버 소켓 클래스 클라이언트의 접속 요청을 처리하는
클래스입니다. 서버 소켓 사용 예제입니다. 기본 서버 소켓 객체 생성합니다. 지금 포트 번호를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바인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즈바운드 메소드 호출하면 폴스를 출력합니다. 서버 소켓 객체만 생성하면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바인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바인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니까 IP 주소는 서버 컴퓨터에 할당한 IP 주소는 아니면 127.0.0.1을 지정하면 지금 루프백 IP니까 자동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IP 주소와 포트 번호로 바인딩을 합니다. 자, 이즈바운드 메소드 호출하면 true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서버 소켓 객체 생성하면 8888 포트 번호로 클라이언트에서 접속 요청 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뉴 서버 소켓 두 번째 서버 소켓 객체 생성하면서 바로 포트 번호를 지정해서 바인딩을 수행합니다. 9999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다. 자, 이즈바운드 메소드 호출하면 true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서버 소켓 객체는 객체 생성 시 바로 클라이언트에서 9999 포트 번호로 요청 시 바로 접속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IP 주소와 서버 소켓에 지정한 포트 번호로 접속 요청 시 요청을 처리하는 서버 소켓 클래스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실제 서버 소켓 객체 생성해서 포트 번호 지정해서 서버 실행시키면서 클라이언트에서 소켓 클래스로 서버 소켓이 실행되고 있는 원격제 IP와 포트 번호를 지정해서 연결하는 과정을 학습하겠습니다. 서버 소켓 클래스 실습해 보겠습니다. 섹션 01 밑에 EX04 패키지 미리 만들었습니다. 서버 소켓 테스트, 뉴 서버 소켓,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서버 소켓 객체 생성합니다. 자, 지금 포트 번호를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인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즈바운드 메소드 호출하면 폴스가 출력이 됩니다. 실행하면 폴스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서버 소켓 객체에는 포트 번호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바인드 메소드 호출해서 첫 번째 서버 소켓에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지정해서 바인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버는 서버 컴퓨터에서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되니까 IP 주소는 자신의 IP는 아니면 루프백 IP로 지정하면 자동으로 자신의 IP가 지정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요청할 포트 번호 8888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 이즈바운드 메소드 호출하면 이번에는 바인딩이 됐기 때문에 true가 출력이 됩니다. 두 번째 서버 소켓 객체 생성하면서 바로 9999 포트 번호를 지정해서 바인딩을 수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즈바운드 메소드 호출하면 true가 출력이 됩니다. 실행하면 true가 출력이 됩니다. 실제 서버 소켓 객체 생성하는 방법은 17행처럼 서버 소켓 객체 생성하면서 바로 포트 번호를 지정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14행처럼 바인드 메소드 호출해서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지정해 줘도 되는데 17행처럼 포트 번호만 지정하면 IP 주소는 JVM이 자동으로 지정해 줍니다. 17행에서 사용하는 서버 소켓 객체 생성 방법이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클라이언트의 접속 요청을 처리하는 서버 소켓 클래스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소켓 객체 생성하면서 서버 소켓 객체에서 지정한 포트 번호를 지정해서 서버 소켓에 요청해서 소켓 클래스와 서버 소켓 클래스가 서로 연동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학습한 소켓 클래스와 서버에서 소켓 클래스의 접속 요청을 처리하는 서버 소켓 클래스의 통신 과정을 알아본 후 실제 서버 소켓 클래스로 간단한 서버 기능 구현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소켓 객체 생성해서 서버 소켓에 요청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예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서버 실행 시 클라이언트에서 접속 요청 시 접속 과정입니다. 미리 서버에서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서버 소켓 객체가 생성돼서 특정한 포트 번호를 지정해서 서버 소켓 객체가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지 체크합니다.
자, 그럼 A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실행해서 소켓 객체 생성해서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의 IP와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서버에서 실행하고 있는 해당 포트 번호에 대한 서버 소켓에 접속을 요청합니다. 접속 요청을 받은 서버 소켓은 접속 요청 시 서버 소켓이 바로 요청한 클라이언트의 소켓과 통신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서버 소켓은 접속 요청을 처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서버 소켓은 서버에 또 다른 소켓 객체를 생성합니다. 즉 우회를 시킵니다. 그런 후 서버 쪽에서 새로 생성한 소켓과 클라이언트의 소켓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으로 실제 소켓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버든 클라이언트든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은 소켓 객체가 수행하는 겁니다. 소켓 클래스 학습 시 제공하는 데이터 입출력 시 사용하는 메서드 get input 스트림이나 get output 스트림 호출해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소켓 클래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능은 소켓 클래스가 수행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번에는 B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합니다. 과정은 같습니다. B 클라이언트의 소켓 객체가 포트 번호로 서버 소켓에 접속 요청을 하면 서버 소켓은 접속 요청 시 받아서 B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수 있는 소켓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B 클라이언트는 두 번째로 생성한 소켓 객체와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의 네트워크 통신은 소켓 객체를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소켓 클래스와 서버 소켓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어떤 식으로 접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그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실제 서버 소켓을 이용해서 간단히 구현한 서버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소켓 객체를 생성해서 요청하는 과정을 구현한 예제 코드입니다. 자, 먼저 실행 과정을 보겠습니다. 실행 과정은 우리 앞에서 설명한 과정과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보면 심플 서버 프로그램 실행 시 포트 번호를 지정한 서버 소켓 객체 생성해서 클라이언트 요청을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소켓 객체 생성해서 심플 서버에 해당 포트 번호로 접속을 요청합니다. 자, 요청하면 앞에서 설명드릴 때는 요청 시 새로운 소켓 객체를 생성한다 그랬습니다. 요청 시 구체적으로 서버 소켓은 accept 메소드 호출해서 소켓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켓 객체 get input stream, get output stream을 호출해서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입출력하는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얻습니다. 똑같이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접속 후 데이터를 입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get input stream, get output stream 메소드 호출해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객체 얻습니다. 자, 서버에서 소켓 객체 생성 후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 객체 얻어와서 먼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접속을 환영합니다. 메시지를 프린트 라이트, 프린트 엘렌 메소드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먼저 전송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서버 쪽에서의 출력은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반대로 입력이니까 버퍼드 리더 이용해서 메시지를 입력받아서 한행시 읽어오는 리드라인 메소드를 이용해서 서버에서 전송한 메시지를 받아서 콘솔로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반대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프린트 라이트, 프린트 엘레 메소드 이용해서 안녕하세요 전송하면 이번에는 서버 쪽에서 입력을 받으니까 서버 쪽에서 버퍼드 리더에 리드라인 메소드 호출해서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메시지를 콘솔로 출력하는 과정으로 예제를 구현했습니다. 자, 보면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스트림을 이용한 입출력 과정은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아웃풋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출력하면 당연히 서버는 네트워크로 입력받으니까 인풋 스트림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반대로 서버에서 출력하면 서버는 아웃풋 스트림으로 출력하고 클라이언트는 인풋 스트림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의 출력은 반대쪽에서의 입력입니다. 자, 참고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나 서버에서 데이터를 출력 시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지금 실습 예제처럼 접속합니다. 안녕하세요처럼 문자열을 네트워크로 출력 시 문자열은 바이트 데이터로 다 변환이 되어서 네트워크로 전송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접속을 환영합니다. 메시지 출력 시 문자열은 일단은 바이트 데이터로 변환해서
네트워크로 전송한 후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네트워크로 전송된 바이트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문자열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바이트 데이터로 전송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심플 서버와 심플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실제 구현한 코드입니다. 자, 먼저 간단한 서버 기능을 하는 심플 서버 테스트 클래스입니다. 서버 기능을 하니까 서버 소켓 객체를 생성해야 됩니다. 서버 소켓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 서버 소켓 선언합니다. 요청 시 새로운 소켓 객체가 생성해야 하니까 소켓 객체에 접근할 소켓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입니다. 자, 그런 후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자,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타입 참조 변수 is, os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메시지죠. 문자열 단위로 출력해야 되니까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 참조 변수 선언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로 문자열 출력 시 사용하는 프린트 라이트 타입 참조 변수 선언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전송받은 메시지를 저장할 메시지 변수 선언합니다. 서버 기능을 하니까 프로그램 실행 시 바로 서버 소켓 객체 생성하면서 클라이언트 접속 요청 시 사용하는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다. 8888로 지정합니다. 자, 서버는 중단 없이 수행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야 되니까 while true는 돌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인지 체크해서 요청을 하면 accept 메소드 호출해서 클라이언트의 소켓과 통신할 소켓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걸 참조 변수 소켓에 대입합니다. 소켓 클래스에 get inet address 메소드 호출하면 접속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후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소켓끼리 통신을 해야 되니까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얻기 위해서 get input stream, get output stream 메소드 호출해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얻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지점에 대해서 메시지를 네트워크로 전송 시 문자열이더라도 문자열은 네트워크 전송 시 1바이트의 바이트 데이터로 변환돼서 전송합니다. 그러면 수신하는 쪽에서는 바이트 데이터로 전송한 데이터를 다시 문자로 변환해서 콘솔로 출력하거나 어떤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get input stream, get output stream 호출해서 바이트 데이터 입출력에 사용하는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얻는 겁니다. 자, 먼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접속을 환영합니다. 메시지를 전송해야 되니까 자, 접속을 환영합니다. 메시지는 문자열입니다. 프린트 라이트, 프린트 엘레 메시지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전송하더라도 방금 설명드렸듯이 문자열을 전송하더라도 바이트 데이터로 변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버퍼드 라이터 객체 생성해서 프린트 라이트로 출력한 메시지를 버퍼드 라이트로 전달합니다. 다시 버퍼드 라이트에서는 지금 생성자 호출 시 new output stream writer 객체 생성하니까 output stream writer로 문자열을 전달해서 바이트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그걸 다시 최종적으로 get output stream 메소드 호출해서 얻은 output stream으로 전달해서 네트워크로 문자열을 바이트 데이터로 변환해서 출력합니다. 반대로 클라이언트에서 메시지 전송 시 네트워크로 전송된 메시지는 바이트 데이터로 전송됩니다. 그러면 바이트 데이터를 받아서 이번에는 반대로 바이트 데이터를 문자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new buffered reader 객체 생성하면서 new input stream reader, input stream reader가 지금 is가 get input stream 객체를 얻어왔으니까 바이트 데이터로 전송한 데이터를 input stream reader 인자로 전달해서 문자로 변환해서 그걸 버퍼드 리드로 읽어와서 리드라인 메소드 호출해서 행 단위로 전송된 문자를 얻어와서 콘솔로 출력합니다. 채팅 시 입력한 문자열도 네트워크로 전송할 때는 바이트 데이터로 다 변환돼서 전송합니다. 그걸 원격지에서 수신해서 다시 문자로 변환해서 콘솔로 출력해 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램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 시 소켓 객체 생성해서 접속합니다. new 소켓 객체 생성하면서 접속할 서버 IP 주소 그리고 포트 번호 8888을 지정합니다. 이 포트 번호가 서버 소켓 객체 생성 시 지정한 포트 번호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실행되는 컴퓨터와 다른 원격지에
서버가 위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습 시 같은 PC에서 서버도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IP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되고 루프백 IP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로컬 PC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포트 번호가 8888인 서버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찾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개 객체는 로컬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서버에 접속해서 네트워크 통신을 해야 되니까 똑같이 get input stream, get output stream 객체 얻어와서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서버에서 전송한 메시지를 먼저 수신 후 서버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서버에서 메시지를 먼저 전송하니까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서버에서 전송한 메시지를 입력받습니다. 입력받으니까 네트워크로 전송된 메시지는 바이트 데이터니까 역으로 바이트 데이터를 문자로 변환해서 버퍼드 리더에 전달해서 리드라인 메시지 호출해서 행 단위로 읽어와서 콘솔에 서버에서 전송한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자, 그런 후 반대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메시지 전송해야 되니까 프린트 라이트, 프린트 엘렌 메소드로 안녕하세요 메시지를 서버 쪽으로 전송합니다. 자, 메시지 전송 시 당연히 바이트 데이터로 변환해야 되니까 버퍼드 라이트로 전달해서 다시 아웃풋 스트림 라이트로 전달 후 문자를 바이트 데이터로 변환해서 최종적으로 get output 스트림 호출 시 얻은 아웃풋 스트림으로 전달해서 네트워크로 서버 쪽으로 전송합니다. 서버 소켓 클래스와 소켓 클래스를 이용해서 간단한 서버 실행 후 클라이언트에서 소켓 클래스로 서버에 접속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예제를 알아봤습니다.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전송 시 기본적으로 바이트 데이터로 전송이 됩니다. 자, 그럼 실행 결과를 보기 전에 이번에는 로컬 PC에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콘솔로 데이터를 출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심플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심플 서버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콘솔로 출력한 후 다시 심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실행해서 다른 콘솔로 메시지를 출력해야 됩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출력하는 메시지를 각각의 두 개의 콘솔에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책에 설명한 내용은 구체적인 방법이 조금 생략됐으니까 제가 다시 PPT를 만들었습니다. 자, 과정을 보면 먼저 심플 서버 테스트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먼저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하면 콘솔에 서버 실행 중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자, 그런 후 콘솔의 우측에 보면 새 콘솔 아이콘 항목을 클릭해서 New Console View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또 다른 새로운 콘솔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좌우로 두 개의 콘솔이 표시되도록 정렬시킵니다. 자, 그런 후 좌측에는 기존에 심플 서버 테스트에서 출력한 메시지를 출력하고 싶고 우측에는 접속 요청한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를 출력하고 싶을 때 좌측 콘솔에 보면 핀 고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핀 콘솔 요걸 클릭하면 고정이 됩니다. 고정한다는 의미는 지금 실행 중인 심플 서버 테스트의 메시지를 핀 고정했으니까 요 좌측에 있는 콘솔에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실행하는 다른 프로그램, 즉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메시지는 이번에는 우측에 표시가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실행하면 좌측에는 기존에 서버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우측에는 새로 실행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출력하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핀 고정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각각의 콘솔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습해 보겠습니다. 저는 EX05 패키지 미리 생성했습니다. 자, 먼저 서버 기능입니다. 심플 서버 테스트. 설명드린 참조 타입 변수 선언합니다. 서버 기능을 수행해야 되니까 서버 소켓 객체 생성해서 포트 번호 8888을 지정해 줍니다. while true는 무한 루프문 돌면서 지속적으로 클라이언트 요청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해당 포트로 요청 시 accept 메소드 호출해서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서버 클래스 객체를 생성 후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get inet address 메소드 호출하면 요청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후 클라이언트와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get input stream, get output stream 메소드 호출해서 input stream, output stream 객체에 얻습니다. 자, 먼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문자열 메시지를 출력해야 되니까, 자, 네트워크로 전송 시에는 문자나 문자열도 바이트 데이터로 변환해서 전송합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라이트에 프린틀렛 메소드로 메시지 출력 시 다시 버퍼드 리더 객체를 전달 후 전달한 메시지를 바이트 데이터로 변환해야 되니까 다시 아웃스트림 라이트로 전달해서 바이트 데이터로 변환 후 최종적으로 I/O 장치와 맞물려 있는 아웃스트림을 전달해서 메시지를 바이트 데이터로 변환해서 네트워크로 출력합니다. 반대로 클라이언트에서 전송한 메시지도 바이트 데이터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인풋 스트림 리더로 문자로 변환 후 그걸 버퍼드 리더로 입력받아서 리드라인 메소드 호출해서 엔터키 즉 행 단위로 메시지를 입력받아서 콘솔로 출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심플 클라이언트 테스트. 자,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에 접속을 요청해야 되니까 new 소켓 객체 생성하면서 접속할 서버의 IP 그리고 포트 번호를 지정해 줍니다. 8888 포트 번호가 심플 서버 테스트에서 서버 소켓 객체 생성 시 지정한 8888 동일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개의 PC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실행될 때 루프백 IP로 지정해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켓 객체는 소켓 객체 생성 시 로컬의 IP와 포트 번호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서버와 연결해서 소켓 클래스끼리 통신을 해야 되니까 똑같이 get input stream, get output stream 호출해서 input stream, output stream 객체 얻습니다. 자, 서버에서 먼저 메시지를 전송 받으니까 전송 시 메시지는 바이트 데이터로 전송되니까 input stream 리더 객체 생성 시 전송한 바이트 데이터를 문자로 변환해서 버퍼드 리더로 읽어와서 리드라인 메소드 호출해서 행 단위로 읽어와서 콘솔로 출력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안녕하세요 메시지 전송해야 되니까 전송할 메시지를 아웃스트림 라이트 이용해서 바이트 데이터로 변환 후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 쪽으로 전송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이클립스에서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돼야 되니까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심플 서버 테스트 실행하면 자, 콘솔에 서버 실행 중 메시지 출력합니다. 콘솔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자, 뉴 콘솔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자, 양쪽으로 표시합니다. 마우스 올리면 핑 콘솔 풍선말이 뜹니다. 지금 눌려져 있는데 안 눌려져 있으면 자, 요 클릭해서 고정을 시킵니다. 의미는 기존에 실행한 심플 서버 테스트에 관련된 메시지는 핑 콘솔로 고정한 좌측의 콘솔에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남아있는 콘솔 창에는 다른 새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후 심플 클라이언트 테스트 실행하면 IP 주소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자, IP 주소 자, 명령 프롬프트에서 얻어와서 IP 주소를 세팅해 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실행하면 자, 이번에는 실행이 됩니다. 우측 콘솔에는 클라이언트에서 출력하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좌측 콘솔에는 이미 실행한 심플 서브 테스트에서 출력하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실행 시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접속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서버 쪽에서 접속을 환영합니다. 메시지 출력하니까 자, 우측에 있는 콘솔에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환영합니다. 메시지 받아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안녕하세요 메시지 전송하니까 자, 서버 쪽 메시지 출력하는 좌측의 콘솔에 안녕하세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소켓과 서버 소켓 클래스를 이용해서 간단한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습해 봤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채팅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접속 시 IP 주소와 포트번호를 접속했는데 지금 서버가 로컬 PC에서 실행 시 25행처럼 소켓 객체 생성 시 루프백 주소를 지정하면 로컬에서는 서버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보면 자 서버 실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루프백 IP 주소로 접속하면 자 로컬에서 실행하고 있는 서버 프로그램에 접속합니다.